자, 우리 차승민 원장님 진짜 되고 다 되느냐. 노래도 잘해, 춤도 잘 춰, 요가도 잘해, 이뻐, 뭐 어디 마음도 이뻐, 어디 버릴 데가 하나도 없더라고. 아까 화장실 갔는데 그 볼일을 본 것 같아요. 아까워서 혼났네. 자, 우리 차승민 원장님 모실 때, 자, 어떻게 모신다고요? 그렇죠. 우리 봉당의 문화는 그런 문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차승민 원장님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승민 원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아싸! 미스코리아처럼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아싸! 런스 휴먼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차승민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런 귀한 시간 초대해 주셔가지고 처음에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지 될까, 저보다 인생을 더 많이 사신 분들도 계시고 요가라고 하면 너무 가볍게들 생각을 하시는데 이 요가라는 걸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하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하다가 있는 그대로 제가 체험하고 느낀 그대로 알려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비덜 체험 요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할지 혹시 유추되시는 분? 비덜 체험 아시는 분 빼고? 네. 혹시 유추되세요? 비덜 체험이라는 뜻? 비우고 덜고 그쵸? 채운다. 네, 맞아요. 비우고 덜고 종국에는 채워지는 자신을 느끼는 겁니다. 이 안에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요가도 들어있고 또 명상도 들어있고 또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요즘 다 동기부여 영상으로 뭐 끌어당김의 법칙 또는 뭐 자기 자신에게 아침마다 확언하는 거 있죠? 긍정 확언. 이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보시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눈으로 보이는 장애가 제가 많아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어디에 제가 장애가 있는지? 전혀 많습니다. 잘 못 느끼죠. 지금은 그만큼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감히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서서 아름다운 죽음 전도사, 아름다운 죽음길 전도사라고 스스로 명명을 하고 남은 인생을 이걸 위해서 더 좀 노력하고 조금 집약적으로 정리를 해서 더 많이 여러분들에게 즐겁게 남은 인생 즐겁게 산다, 뭐 행복하게 산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어차피 진짜 다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그런데 종국에 정해져 있는 건 뭘까요? 죽는다는 거. 그걸 다 생각 안 하고 삽니다. 제가 아름다운 죽음길 전도사라고 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냥 웃어요. 무슨 죽음, 내일 같지 않게 생각하고 웃어 넘기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재수없게 무슨 죽음이야. 이제 뭐 어차피 다 가는데 죽음 얘기를 굳이 왜 꺼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죽음이라는 건 그렇게 꼭 나쁘게만 생각할 건 아닙니다. 어차피 가야 할 길인데 가기 전에 제가 알기로는 여기 봉당 가족분들이 되게 지성인들이 많으세요. 연세들이 있으신 만큼 학식도 높고 또 나름대로 내공이 깊으신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어르신들이 조금이라도 내가 가는 길에 오늘을 생각하고 또 내일을 생각하면서 나의 몸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는다면은 언젠가 내 앞에 나타나는 죽음이 특별하게 사고라던가 병은 괜찮아요. 병은 어느 정도 죽음에 예견할 수 있죠. 준비할 시간이 있으니까. 하지만 사고나 병으로 가지 않더라도 두 발로 서서 걷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 길을 걷게 된 게 딱 거기에서부터입니다. TV에서 어느 날 몇 년 전에
그 양로원에서 막 꽃이 피고 맞고 막 이런 분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몇 년 전부터. 그걸 보기 시작하면서 제가 요가라는 거는 사실 20년 전부터 들락 거리면서 배우기 시작했는데 자격증을 한 7년 전에 7, 8년 전쯤에 뭐 누굴 가르치려고 딴 건 아니고 제가 워낙에 몸이 안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요가가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치유 요가라는 걸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이제 심오하게 배우기 위해서는 자격증이라는 걸 따야지만 심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격증을 따고 조금 더 내 몸을 들여다보기 위해서 명상 과정, 또 테라피, 모두가 다 알죠. 치유 요가 테라피 과정, 또 일반 요가 과정, 또 하나 뭐 있더라? 그 요가에 다 비슷비슷한 거예요. 이걸 이름만 나눠서 여러 가지 가르치는 것 뿐이지. 그래서 다 맛을 봤습니다. 자격증을 다 따고. 그런데 사실 종국엔 그 안에 있는 거는 엑기스는 별거 없습니다.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거는 호흡입니다. 호흡. 근데 호흡을 하루에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아, 내가 호흡을 하고 있구나. 아,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라고 느껴보시는 분. 대단하신 거고요. 느끼면서 사시는 분 몇 명 있을까요? 한번 느껴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여기 두 분, 세 분이나 있으신데 대단하신 겁니다. 본인들을 이런 분은 최소한의 네네 이런 분들은 최소한의 자신이 앞으로 남은 시간을 생각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걸 느끼실 수가 없어요. 저는 이걸 알면서 제가 이제 50대 후반인데요. 여기 나이 얘기하기 싫어. 근데 제가 몇 살까지 살까? 과연 건강하게 두 발로 네 발로 걸어서 걷다가 잠시 쉬었다가 가는 길이 과연 몇 살일까 해서 30개의 칸을 쳤습니다. 30개의 칸을 치고 한 해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지어볼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많이 남은 것 같습니까? 30개에서 하나씩 지워가는데 벌써 몇 개가 지워졌어요. 1년을 지날 때마다 하나씩 지워요. 그런 생각을 하는 건 슬픈 생각으로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오늘을 책임지고 나의 오늘을 가치 있게 살기 위해서인데 누구나 다 하는 흔해 빠진 얘기 여기에 많은 지성인들이 지금 책이 얼마나 많이 쏟아져 나옵니까? 여러 가지의 많은 얘기들이 있지만 그 얘기의 핵심은 뭘까요? 많은 얘기들을 나열해놓고 유명한 학자 교수들이 써놓은 얘기들을 다 읽어봐도 세세한 것들은 다 좋은 얘기들이죠. 아 맞아. 그래 이거야. 하지만 결국은 내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없는 얘기들입니다. 모든 책에 있는 얘기도. 그랬을 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우리에게 필요하고 진짜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건 호흡인데 그래서 제가 10초 명상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왜 10초 명상이냐고 하냐면 명상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자리 깔고 뭔가 준비하고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 같잖아요. 절대 명상은 그렇게 굳이 시작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명상의 의미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이게 어두울 명입니다. 생각사. 그래서 명상, 생각을 하는 건데 이 상념을 어둠 속에 묶어버리는 거예요. 묶어서 지워버려라. 없애버려라. 눈을 감고 하잖아요. 앉아서. 참선하듯이. 근데 요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요가. 요가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을까요? 요가. 몸을 예쁘게 하십니다.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정신 집중, 네, 그렇게 보통 요가 하면 막 이효리, 물구나무, 막 어려운 포즈, 막 이런 거 생각하시죠? 요가는 전체적인 게 요가입니다. 방금 전에 여기서 춤추고 노래하고 흔드시고 하셨죠? 우리 즐겁게 웃고 떠들었죠? 이 자체도 요가입니다. 나의 힐링이 되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다 요가입니다. 명상 또한 어두울 명이지만 눈멀 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어둠 속에 상념을 흘려버리는 건데 그 안에는 또 밝을 느낌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스며드는 거. 또 우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뜻도 있습니다. 그 한자에는. 그래서 명상은 또 제가 말하는 명상은 밝을 명에 서로 상자를 쓰는 명상을 생각합니다.
이거는 제가 한자를 만들어서 갖다 붙였지만 결론은 인도에서부터 흘러나오는 모든 명상 중에 현재 명상을 가리키고 있는 분들도 저보다 이제 많이 배우고 학식이 높은 분들도 뭐 타이틀이 있으니까 그분들이 더 저보다 깊겠죠. 저는 몸으로 제가 아픈 걸 체득하면서 얻어진 거고요. 근데 이 먹는 것도 명상이 됩니다. 먹는 것도 명상이 되는데 이런 말씀 들어보셨어요? 술을 아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잔을 10잔 마시듯이 즐길 수 있다. 한 잔을 가지고 10잔을 마시듯이 그 자리를 즐기고 사람들과 대화를 하는 것을 즐기면서 한 잔 가지고 10잔 마시듯이 마실 수 있다. 저는 자동으로 체득이 됐어요. 왜냐하면 저는 체질상 술을 못 먹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술자리가 많아요. 안 끼려면 또 이 관계가 형성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울리다 보면 한 잔을 가지고 조금씩 마시다 보면 어차피 취해요. 취하지만 그 즐기는 시간이 저도 모르게 즐겁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동 체득이 됐죠. 제가 술을 많이 먹을 줄 모르니까. 하지만 정말 많이 드시는 분들도 자기 스스로 그걸 억제할 수 있는 것들이 10초 명상을 익숙하게 가져가면 충분히 그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은 건 저의 장에 현재 안면 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웃을 때 오른쪽이 움직이질 않아요. 얼굴이. 또 옷을 보면 이쪽이 더 축 처져 있을 겁니다. 왼쪽, 오른쪽이 짧아져 있어요. 모든 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게 돼 있는 편이죠. 그래서 몸이 틀어지기 시작하면 발이 틀어집니다. 발이 틀어지면서 점점 모든 게 틀어지고 내장 근육까지 당겨집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올까요? 잔병이 오기 시작해요. 소화장애, 갑상선 모든 것들의 만병의 근원이 됩니다. 그럴 때 하나하나 치유를 하러 요가원을 가서 다른 운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리고 이렇게 살이 쪄본 적이 태어나서 처음입니다. 늘 말라깽이였어요. 그런데 요가원에 가서 요가 한 동작을 할 때 그게 가능했겠어요? 비싼 돈 주고 이 테라피라는 게 되게 비싸요. 치유 요가이기 때문에. 그걸 할 때 하나 동작하면 호흡이 곤란이 오고 토하고 울렁거려서 거꾸로 머리를 요만큼도 못 내리겠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싼 돈 주고 한 번에 6만 원짜리인데 그냥 앉아서 그 울렁거리는 호흡을 자제하다가만 오는 게 다예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저의 요가는 지금의 죽음, 아름다운 죽음길 전도사까지 되었고, 네, 10초 명상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유는 명상이라는 건 한 자리 깔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의식적으로 자꾸 매일매일 한 번씩이건 두 번씩이건 걷다가도 되고, 다만 운전할 때는 안 돼요. 운전할 때는 릴렉스해지기 때문에 1초에도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운전 같은 거 할 땐 절대 하지 마세요. 그것만 빼고 아무 때나 전철을 탈 때, 또 혼자 그냥 뭐 잠깐 생각할 때, 또 누가 왼수라는 거 있죠. 우리 주변에 왼수들이 생각날 때, 욱하고 받칠 때, 이럴 때 10초 명상을 제가 항상 권해드리고, 이 비덜 체험은 여러 가지를 몸과 마음과 영이 함께 할 때, 이 삼위일체가 함께 할 때, 합체가 이루어질 때 진정한 명상이 이루어집니다. 그걸 배우는 과정인데요. 이제 처음에 호흡을 먼저 들어갈게요. 제가 사설이 좀 길었어요. 그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자, 이제 먼저 기지개 한번 펴볼까요? 그냥 마음대로 편하신 대로 기지개 한번 펴볼게요. 자, 좋아요. 하품도 하시고 기지개 쫙 펴시고, 두 번째 동작도 내 몸이 이끄는 대로 하세요. 뭐 준비 없어요. 움직이는 거 없고 쫙 한번 피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있는 만큼 어깨를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거 있죠. 어깨부터 올라가시면 절대 안 됩니다. 어깨부터 올라가면 근육이 긴장을 해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쇄골 밑에 여기에다 의식을 가져가고, 요거를 살짝 돌린다. 천천히 여기를 살짝 돌린다. 어때요? 어깨 먼저 올라가는 것보다 부드럽게 올라가죠? 그러면 우리의 견갑골, 목 사각근,
밖에 이 삼각근 모든 것들이 속근육부터 움직입니다. 겉근육부터 쓰는 것은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동작 요가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특히나 속근육을 살며시 쓰면서 시작을 해야 됩니다. 자, 한번 여기를 움직여서 어깨 한번 정리하고 편안하게 의자에 앉아 보실게요. 자, 이제 눈을 감으시고 호흡 연습을 해볼 거예요. 이걸 호흡 그리기라고도 하는데 호흡 그리기라는 책도 있더라고요. 누군가가 냈는데 그런 것도 있듯이 자, 눈을 감고 본인들이 안 깔아도 돼요. 아직은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한번 느껴보세요. 본인이 호흡을 어떻게 마시고 어떻게 내쉬고 있는지를 한번 느껴보세요. 조용하게 내 호흡 마시는 호흡이 짧은지 길은지도 한번 느껴보시고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스스로 한 번씩 느껴보시고 네, 이제는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마시는 호흡은 아랫배에 두 손을 갖다 대고 마시면서 아랫배를 먼저 후 불룩하게 코에서부터 끌어당기시면 호흡이 짧아집니다. 자, 배를 먼저 불룩하게 내밀어 보세요. 이거를 한 2, 3초 정도에 걸쳐서 하나, 둘 내밀고 두 번째에는 이 갈비뼈, 흉곽 사이사이 갈비뼈 12쌍이 쫙 벌어지도록 호흡을 집어넣는다 생각을 하시고 흉곽 호흡을 해볼게요. 벌려주세요. 쫙. 세 번째는 견갑골 호흡으로 우리 인간이 마지막으로 숨을 거둘 때 내뱉는 호흡이 여기라고 합니다. 쇄골 호흡. 하고 떠날 때 여기 호흡을 마지막으로 내보낸대요. 이게 우리한테 비상 호흡입니다. 비상. 자, 어깨 호흡 한번 쫙 하고 어깨. 우리 폐가 32평 펼쳐놓으면 32평 아파트만 하다잖아요. 그게 다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폐. 여기까지 폐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크게. 자, 흉곽 호흡 쭉 해주고 내쉴 때 배꼽에서부터 밑에 단전까지 굵은 스트로우가 하나 들어있다고 생각하세요. 빨대. 빨대가 하나 들어있다고 앞으로 머릿속에 늘 인식을 해두세요. 그리고 배꼽 아래, 배꼽에서부터 아래에 스트로우가 하나 들어있는 스트로우를 호흡을 가득 마시고 내쉴 때에는 스트로우 밑에부터 조여주는 거예요. 입으로 내뱉지 않습니다. 마셨으면 딱 잠깐 1초 멈추고 아래 스트로우부터 살며시 조이듯이 아래를 스트로우를 짜듯이 조입니다. 그러면 호흡이 자동으로 가볍게 흘러나갑니다. 이 호흡을 끝까지 다 뱉어줘야 되는 이유는 마시는 호흡에 우리는 뭘 먹습니까? 우리 인간이 생존해야 될 산소를 먹지요. 내쉬는 호흡에 뭘 할까요? 이 찌꺼기, 우리 몸의 부산물들을 이산화탄소로 내뱉어줍니다. 그걸 우리는 항상 하기 때문에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나머지 음식으로 먹는 거고. 자, 그래서 호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요. 그 10초 명상을 아무 데서나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초 명상은 호흡 2번 내지 큰 호흡 1번입니다. 이거는 제가 체득한 건데 최근에 확실하게 알게 된 이유는 한겨레 신문에서 나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한겨레 신문 인터넷에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호흡에 관해서 제가 연구한 호흡을 그들도 연구했더라고요. 그들이 먼저 했을 수도 있겠죠. 명명해 놓은 게 증거가 있더라고요. 실험을 했는데 제가 이 10초 명상이라고 하는 게 그들은 주기적 한숨 호흡이라고 하더라고요. 주기적 한숨 호흡. 이게 가장 우리 뇌를 안정시킨대요. 저는 제가 체득해서 얻어낸 건데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박스 호흡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꺼번에 다 못 가르쳐 드리지만 한겨레 신문에서 찾아보시고 한번 흉내 내보세요. 오늘은 주기적 한숨 호흡 10초 명상에 대해서만 할게요. 이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자, 이제 아랫배에 손 갖다 대고 제대로 한번 해볼게요. 자, 눈 감고 본인의 호흡을 느껴볼 거예요. 자, 아랫배 불룩하게 마시고 갈비뼈 사이사이 한 호흡에 갑니다. 쭉 마시고 쇄골까지 펼쳐서 마시고 자, 1초 멈추고 자, 스트로우 아래부터 조입니다.
조여지는 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우리 항문 조이는 거를 세게 말고 아주 천천히 아기 다루듯이 아주 천천히 조이다 보면 내 몸에 속근육이 조여지는 거 느끼게 될 거예요. 세게 조이지 않고 아주 천천히 조이면 뱃속 아래에 속근육을 주물르게 됩니다. 우리가 이걸 남자고 여자고 꼭 해야 되는 이유는 나이가 먹으면 요실금이 와요. 남자고 여자고. 그걸 늦게까지 늦춰줄 수 있는 운동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꼭 필요한 호흡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마시면서 아랫배부터 불룩 가슴 열어서 호흡 쭉 펼치고 어깨 쇄골 펼칠 만큼 마셔주고, 자, 내쉴 때 아래 단전에 있는 스트로우 먼저 살며시 꼭꼭꼭 쥐어주세요. 쥐어주면서 입만 살짝 벌려도 호흡은 자동적으로 흘러나갑니다. 최대한 배를 꼭 쥐어서 내 호흡이 가슴까지 숨이 찰 때까지 뱉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다시 입만 벌리면 숨이 찰 때까지 멈췄기 때문에 저절로 호흡은 들어갑니다. 일부러 호흡을 잡아당기지 않아도. 그 원리를 연습해 보세요. 이게 10초의 호흡입니다. 자, 이제 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여기까지 배웠으니까 동작 좀 들어갈게요. 자, 마시고 내쉬는 호흡을 마시면서 우리 척추 등줄기 이렇게 말리지 않도록 꼬리뼈를 살짝 바닥을 향해서 지그시 눌러줘 볼게요. 꼬리뼈. 그러면 몸이 살짝 뒤로 가죠? 이때 가슴을 위로 올려줍니다. 마시면서. 그러면 등이 쭉 일자로 펴질 거예요. 우리가 요가에서도 차크라라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에너지. 에너지는 뭐 차크라도 있고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많지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척수예요. 척수. 척수가 차크라. 이 척추 안에 척수가 머리까지 잘 돌게 하기 위해서는 등이 곧아야 됩니다. 층만 이런 거 있으면 안 되겠죠? 저는 많은 분들을 하는 게 아니고 1대1 내지는 2대3 많아야 4분이 오셔서 그분의 몸을 봐가면서 요가를 하고 있는 거. 요가라고 해야지 쉽게 알아들으시니까 비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 몸과 마음과 정신을 다 같이 하는 거죠. 그런 요가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꼬리뼈 살짝 바닥을 누르고 등 척수 마시는 호흡에 쭉 펴주세요. 정수리 천정을 향해서 곧게 가려면 턱이 살짝 목을 향해 내려옵니다. 네. 자, 내쉬면서 한번 자, 단전에 있는 스트로우 먼저 꼭 쥐면서 천천히 호흡 한 호흡 한 호흡 뱉어볼게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마시면서 등 척수 똑바로 펴주고, 자, 호흡 가득히 쇄골 호흡까지 쭉 펴서, 자, 내쉬면서 내쉬기 전에 네, 이걸 하면 호흡 안 해본 분들 기침도 나오고 어떤 분들은 어지럽다고도 하고 울렁거린다고도 해요. 그런 분들은 짧게 천천히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깊은 호흡 말고. 자, 이제 동작으로 갈 건데요. 류머티즘에 좋다고 하는 동작이에요. 이거 없어도 소리 잘 크게 할게요, 제가. 자. 안 꺼지니까 그냥 여기다 잠깐 둘게요. 떨어뜨려서. 됐어요. 마주 가서 그런가 보다. 자, 됐어요. 자, 두 손 깍지를 껴서 위로 쭉 올리실 수 있으면 쭉 올리시고, 만약에 이렇게 되고 팔이 쭉 안 펴지시면 손목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최대한 손에 힘을 주고 올리지 않습니다. 손에 힘을 주고 올리지 않고 겨드랑이를 쭉 늘려서 올릴 거예요. 여기를 정거근이라고 하는 이 겨드랑이를 쭉 올리고, 여긴 손에 힘이 빠질 거예요. 힘을 빠지고 겨드랑이 쭉 올려서 쭉 올린 다음에 이 두 손이 귀 옆에 있지 않고 뒤로 갑니다. 뒤로 최대한 목 뒤로 어깨를 펼쳐서 방금 호흡할 때 어깨 펼치듯이 뒤로 보내고 허브, 자, 목 밑으로 목으로 잡아당겨줍니다. 허브. 자, 이러면서 방금 10초 명상 배웠죠? 그 호흡을 해줄게요. 자, 마시면서 옆구리 쭉 늘려주세요. 옆구리. 내쉬면서 단전에 스트로우 꼭꼭꼭 쥐면서 살며시 힘만, 상체 힘만 빼줍니다. 단전에, 오로지 단전에만 힘을 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마시면서 옆구리 쭉 늘려서 귀 뒤로 팔 보내고 턱 목을 향해서 살며시 당겨줍니다. 자, 이 동작이 왜 좋으냐면요. 우리 림프, 모든 림프, 또 고개를 당겨줄 때 이 안에서 잠궈줍니다. 잠깐 잠궜다가 풀어줄 때 우리 모든 림프가 순환이 돼서 류머티즘에 좋다고 합니다. 자, 쭉쭉쭉 펴서 고개 당기고 최대한 두 팔이 귀 뒤로 갈 수 있게. 이게 힘드시면 나이 드신 분 손목 잡아도 돼요. 손목 잡고 한쪽 왼쪽 보내줘도 상관없습니다. 쭉 해서 자, 마시는 호흡에 쭉 겨드랑이 늘려서 호흡을 마시면 근막이 촉촉해져서 안 올라가던 것도 올라갑니다. 천천히 하시면 빨리 하려고 하지 말고 동작에 집중하지 마시고 내 옆구리 겨드랑이 늘어날 수 있도록 쭉 올렸다가 내쉬는 호흡에 복근 안에 있는 스트로 꼭꼭 속근육부터 잡아줍니다. 그러면서 살며시 힘만 살짝 빼줍니다. 자, 다시 한번 마시면서 두 팔 쭉 위로 올리고 귀 뒤로 팔 보내줍니다. 자,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림프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쭉쭉 마시면서 쓱 가슴 횡격막을 한번 쓱 들어주듯이 호흡을 쓱 들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횡격막은 가슴에 한번 쓱 올라갑니다. 자, 마시면서 한번 쓱 호흡하면서 얘를 들어준다고 생각해보세요. 반 따로 쓱 올라갈 거예요. 자, 한 번 더 마시면서 쭉 크게 호흡하면서 횡격막 한번 올리면 쭉 키가 커집니다. 자, 내쉬면서 천천히 복근 잡아주면서 팔 힘 살짝 빼줍니다. 이게 천천히 이제 잠깐만요. 혹시 사각근이 아프신 분들은 이렇게 내리면 팔이 아파요. 사각근이 아프신 분들은 앞으로 내려서 앞으로. 네, 나이가 드시면 보통 여기 삼각근이 아프잖아요. 여기 통증이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죄송해요. 아니 근데 나이가 많건 적던 50견이 올 때쯤 되면 여기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이쪽에 자고 일어나서 팔 저린다고 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이렇게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통증이 더 심하고 무게를 그대로 받습니다. 그럴 때는 앞으로, 항상 앞으로 내려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팁을 알려드릴게요. 양치하실 때, 세수할 때 우리 이러고 하죠? 네. 이러고 하면 안 좋습니다. 서양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그냥 들어가서 샤워기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좋습니다. 이왕이면 요즘 세상은 편하게 다들 뭐 샤워할 수 있잖아요. 이왕이면 샤워할 때 엎드리지 마세요. 이렇게 엎드리면 우리 체중의 4배를 여기서 받치고 있답니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 3배, 3배에서 3배가.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 같은 경우는 흠뻑할 때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절대 45세 넘으면 이왕이면 샤워하면서 그냥 씻어주는 게 좋습니다. 세수를 하더라도. 네, 그건 이제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렸고, 이제 의자를 이용해서 요가를 해볼 건데요. 집에서 하실 때에는 편안하게 의자를 이용해서 하시는데요. 자, 혹시 의자 끝에 앉아주세요. 완전 끝에 엉덩이를 걸치고 조금 뒤로 밀어서 편안하게 완전 의자 끝에 앉아서 의자에 등받이에 혹시 손이 올라가실까요? 안 올라가시면 옆을 잡아도 좋습니다. 네, 되게 그래도 다들 일어나세요. 만약에 위에 안 올라가시잖아요? 그럼 밑에 잡으셔도 돼요. 다만 내 몸이 당겨지게 이렇게 앞으로 끝에 별도 한 줄 정도로 당겨질 정도로 올라가면 사실은 내 어깨보다 조금 더 높이 잡는 게 가장 좋습니다. 내 어깨보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나의 어깨 50견 돌지 않고 어깨 근육도 부드러워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연습을 하시고 집에 가시면 대부분 소파 있잖아요. 바닥에 앉고 소파 위에다가 팔을 올리세요. 근데 두 팔이 잘 안 올라갈 때 타월을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타월 끝을 먼저 잡습니다. 소파 위에 올리고 그래서 타월을 조금씩 잡아서 팔을 모으기 시작하는데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만큼부터 시작해서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방금 호흡은 항상 일정하게 중요합니다. 늘 했던 10초 명상 호흡을 하시고 자, 의자 뒤를 잡고
많이 안 올라가면 아래 잡아도 돼요. 옆에, 아래, 의자 여기 잡으셔도 되고. 무엇이 중요하냐면 이 두 날개, 이 스캐플러가 모여들 수 있도록, 좁아질 수 있도록, 날개가 접히듯이 두 어깨가 모이도록, 네, 견갑골, 스캐플러가 모일 수 있도록 조여주는 겁니다. 자, 마시면서 가슴, 목부, 흉곽 쫙 열어서 마시고 최대한 끝에 앉아줍니다. 이거는 등이 살짝 말려도 괜찮아요. 너무 말리지 않게. 그리고 상체는 앞으로 당겨줍니다. 팔에 의지해서, 내 몸을 의지해서 당겨줄게요. 그리고 내쉴 때 복근을 잡으면서 천천히 날개 모아줍니다. 자, 살며시 날개 모아주면서 고통스러워 하시는 얼굴도 있는데 다들 편안해 보이시는 거 보니까 제대로 안 하는 거야. 편안할 수가 없는데 너무 편안해 보이시는데 그쵸? 끝에 앉아서 최대한 내 몸을 여기에 지탱하세요. 내 몸이 얘를 붙잡고 아주 매달려 있듯이 지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당김을 느낄 수가 있어요. 자, 쭉 마시는 거 횡격막, 가슴, 갈비뼈가 사이사이 호흡이 들어갈 정도로 쫙 호흡해주고, 내쉬는 호흡에 스트로크 꼭꼭꼭 쥐면서 배꼽이 등 뒤에 달라붙을 정도로 꽉 쥐어줘야 돼요. 그걸 쥐면서 내 몸 앞으로 더 당기면서 뒤에 견갑골 모아줄게요. 스캐플러. 자, 날개 아주 예쁘게 접듯이 점점점 가까이 올 수 있게 조여줍니다. 자, 내쉬는 호흡에 그러면서 여기 단전에서부터 호흡을 올려서 내뱉어줍니다. 이 연습을 꾸준히 합니다. 특히 잠 안 오시는 분 있죠. 불면증 있으신 분은 이 호흡을 자기 전에 뭐 한 몇 번만이라도 제대로 깊게 하시면 떨어집니다. 불면증에도 아주 좋으니까 호흡이 첫째입니다. 모든 동작에서는. 이거 할때 혹시 힐링 음악 틀어가면 아, 그럼요. 더 좋죠. 근데 명상을 위해서 지금은 알려드리고 명상할 때 음악 틀어드릴게요. 네, 아침에도 무엇이든지 음악 틀어놓고 하시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쭉 이왕하는 거 너무 빡세게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면 잘 안 할 수도 있으니까. 의자 꼭 잡고, 그리고 집에서는 항상 진짜 운동하시려면 어깨보다 높이 잡습니다. 어깨보다 높이. 그러려면 의자 밑에 앉아서 의자 위에 어깨를 올려놓으면 어깨보다 좀 높아집니다. 자, 다시 한번 쭉쭉 잡아 당겨 볼게요. 몸. 마시고, 마시는 호흡에 크게 가슴 가득 호흡 넣고, 내쉴 때 의자 잡고, 옆에 잡은 의자 내 몸 당겨서 매달리듯이. 자, 뒤에 견갑골 모아줍니다. 코 천천히 아랫배 조여주면서 쫙 모여주고, 호흡 다 뱉어주고. 제대로 하시는 분 몇 분 안 되세요. 날라리세요. 땀이 쫄쫄 나네요. 그럼요. 땀도 나고, 집에서는 의자도 있죠. 식탁 의자도 있죠. 소파도 있죠. 많습니다. 도구가. 그러니까 굳이 막 요가원 안 가고 어디 안 가도 충분히 본인이 의식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약속 한 가지만 해요. 10초 명상 하루에 한 번씩 떠올리기. 10초 명상은 자기 호흡에 맞춰서 3초 마시고 4초 내뱉어도 좋고요. 5초 마시고 5초를 내뱉어도 좋습니다. 원래 4초 마시고 6초 내뱉는 게 가장 좋다고 하지만, 그거는 호흡이 연습이 되면 저처럼 20초도 마셨다가 20초도 내뱉을 수도 있고, 길게 내뱉을 수도 있고, 아니면 잘라서 마시다가 호흡이 멈추잖아요. 그럼 0.2초 살짝 마셨다가 단전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더 마시고 더 마시고 더 마셨다가 내뱉어 줄 수도 있고, 그 요령이 하다 보면 본인들이 체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10초 명상 하루에 한 번씩 기억하시고요. 네. 그리고 꼭 팔 이렇게 당겨주는 거 하시고요. 자, 이번에 또 한 가지. 집에서 공부 같은 거 하실 때 의자에 앉아서 하시던, 바닥에 앉아서 하시던 어깨 같은 데가 많이 뭉치고 아프잖아요. 그때 옆에, 의자 옆에를 잡아주세요. 옆에. 의자 옆에. 그쵸. 그렇게 바닥. 앉는 의자, 앉는 옆에. 그쵸. 그리고 이 여기를 의자로 걸고
몸을 옆으로 툭 고개 내려볼까요? 옆으로. 그냥 의자가 내가 앉아있는 체중 때문에 안 넘어와요. 그냥 아예 거기다 지탱을 해버리세요. 몸을 툭 옆으로. 머리 일부러 무게를 떨어뜨리지 않아요. 그럼 머리 무게가 가볍게 느껴질 거예요. 무게가. 이 상태로 호흡을 해줄게요. 마시는 호흡에 자, 목부터 어깨까지 이 안으로 호흡을 넣어줄게요. 주의를 이쪽으로 가져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가 면역 체계가 있습니다. 어쩌다 병이 와서 류머티스 같이 자가 면역 체계가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는 우리 몸을 스스로 고칠 수 있습니다. 자, 마시고 가슴 가운데 펼쳐서 마시고 내쉬면서 단전 꼭 쥐어주면 상체에 힘이 빠지면서 무게 더 느껴서 왼쪽으로 더 넘어갈 수 있어요. 더 쓰러질 수 있습니다. 옆구리가 길어지겠죠. 옆구리가 길어지고 머리에 무게가 바닥을 향해서 툭 떨어집니다. 손으로 의자를 걸어주고 그러면 내 몸에 사실 힘이 들어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자에 지탱하고 있으니까 앉아있을 때 무릎을 잡으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가슴 가득 호흡 마시고 천천히 머리, 이 목 근육, 이 안에 있는 속 근육, 사각근을 릴렉스하게 밀려준다 생각하고 뱉는 호흡을 목 쪽으로 가져가 볼게요. 마시고 뱉는 호흡을 목 쪽으로 천천히 가져가 볼게요. 그러면 희한하게 목이 늘어납니다. 자, 우리는 호흡으로 근막을 늘어뜨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천천히 다시 올라와 볼게요. 자, 올라오고 큰 호흡 한번 해서 몸 정렬하시고 자, 반대편 한쪽만 하면 또 이상하죠. 반대편 손가락으로 의자 딱 걸어준 다음에 자, 천천히 몸 툭 떨어뜨려 주세요. 네, 잘하셨어요. 툭 떨어뜨리고 내 몸 온도지 의자에 지탱해 줄게요. 쭉 지탱해서 자, 마시는 호흡 갈비뼈 사이사이 흉곽 벌려주시고 가득 호흡 가득 넣어서 벌려주고 내쉬는 호흡에 단전 배꼽 아래에 있는 스트로우 꼭꼭 쥐면서 배꼽이 등 뒤에 달라붙을 정도로 조여줍니다. 배꼽까지 단전 조여주고 몸은 더 아래로 살며시 옆구리 길어지게 힘 툭 떨어뜨려 줍니다. 우리 목에 힘 안 줍니다. 자, 한 번 더 마시는 호흡에 가슴 가득 펼쳐내고 그 상태에서 자, 내뱉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이 길어지는 목, 당겨지는 목 쪽으로 호흡을 보내볼게요. 편안하게. 무리해서 잡아당기진 않아요. 축 늘어질 뿐입니다. 자, 호흡이 편안하게 쉬어질 때 우리 몸은 신기하게도 쭉 늘어납니다. 안 될 것 같죠? 나이 드셨다고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천천히 하면은 다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호흡을 의식적으로 당기는 곳에 갖다 주면 우리의 근막, 피부하고 근육 사이에 있는 살에 있는 근막에 수분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근막이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이 호흡을 통해서 몸을 천천히, 아주 천천히 데려가야 돼요. 요가원에 가면 자, 마시고 내쉬고 하면서 동작을 쫓아하기 바쁘잖아요. 그러다 다치기도 하고 막 땀만 나죠. 힘드니까. 하지만 진짜 내 몸에 치유는 일어나지 않아요. 자, 이제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서 이제 제대로 하신 분들은 땀이 좀 날 건데 제대로 안 하신 분들은 맞아요. 그렇게 해주셔도 돼요. 다 되는 거예요. 좀 내가 안 느껴지면 고개도 당겨도 되고. 자, 잘하시네요. 역시 호흡을 늘 생각하신다는 분은 조금 틀리네요. 자, 이제 조현정 부장님 음악 좀 틀어주실래요? 이제 마무리로 조용한 명상 하면서 마무리할게요. 한 손, 오른손, 왼손 아랫배, 눈 감으시고, 이 순간에는 다른 것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몸을 들고 나는 호흡에만 집중할게요. 아, 내 호흡이, 내 숨이 이렇게 내 몸을 들고 나는구나. 오로지 내 호흡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이 순간에 그 어떤 잡념도 갖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도 내 안에 나를 데리고 행복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사느라고 하루를 분주하게 보냅니다. 내가 의식하지 않아도 나는 때로는 화가 나고 때로는 실망스러운 생각들도 가득 채웁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는 그 어떤 생각도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게 나는 오로지 내 호흡에만 집중하겠습니다. 나의 숨이 어떻게 내 몸에 들어오고 또 어떻게 내 몸을 흘러나가는지 애써 이 순간에는 호흡을 잘 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자연스럽게 내 몸을 들고 나는 호흡을 온전히 집중해서 느껴볼게요. 우리는 누구나 다 밝은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나의 에너지는 무엇이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는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선한 마음만을 꺼내서 바라보고 또 나누어 주고 그것을 사랑으로 승화시켜서 내 주위에 밝은 에너지를 가진 사람들만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비밀이며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보물입니다. 오늘도 나는 내 안에 있는 밝은 에너지를 나의 몸 전체에 휘감아 봅니다. 눈을 감고 계시지만 눈 안에는 각자의 파장을 느끼고 계십니다. 눈을 감고 있다 하여 모두가 깜깜한 어둠만이 보이는 것이 아닐 겁니다. 눈 앞에 펼쳐지는 파장을 느껴보세요. 어떤 분은 밝은 색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형형색색일 수도 있고 또 어떠한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자, 오늘도 내 안의 건강과 나의 마음 챙김을 위해서 하루를 나를 데리고 열심히 살아온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훌륭한 나에게 또 많이 애쓴 나에게 나는 따뜻한 마음을 전해봅니다. 앞으로도 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에너지 또 다른 나에게 많은 영감을 불어넣어 줄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행복한 초원, 나의 아름답고 행복한 가족, 또 내가 성장해서 멋지게
내가 원하는 것을 해내는 나의 모습들을 그려봅니다. 오늘 하루를 마감하는 나에게 따뜻한 햇살이 비치는 초원으로 데려가 봅니다. 맑은 새소리와 함께 옆에 조용한 반짝이는 시냇물이 흐릅니다. 나는 더없이 고요하고 행복합니다. 나의 내면의 안정과 내면에 숨어있는 힘차고 밝은 나의 에너지를 언제든지 끄집어내어서 나를 위한 도구로 쓸 수 있습니다. 나는 무엇이든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내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진실입니다. 진정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에게 원하는 것을 가져다 준다는 약속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다짐을 해봅니다. 나는 앞으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 꼭 가지리라. 꼭 이루리라. 나에게는 행복하고 달콤하고 따스한 햇살 같은 일들만 있으리라. 자, 다시 자기의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마시고 내쉬는 내 몸을 드나드는 호흡에 집중하며 내 몸에 내 호흡이 이렇게 들고 나는구나. 손에 느껴지는 나의 호흡을 느껴보세요. 네, 이제 살며시 눈을 떠보시고요. 자, 깊이 잠든 분들도 계시고 땀나죠? 네, 제대로 하면 땀이 납니다. 저는 말을 하면서도 항상 호흡을 같이 하거든요. 조금 요령이 있으니까 호흡을 더 깊게 할 수 있잖아요. 등골에 지금 땀이 줄줄 흐릅니다. 그리고 막 열이 올라서 얼굴이 좀 붉어질 정도로 이걸 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추울 때 어딘가에 가서 춥거나 이럴 때 있죠. 호흡을 조금 해보세요. 가뒀다 넣었다 하는. 그러면 몸의 온도가 올라가서 추위도 잊혀질 겁니다. 자, 어떠셨어요? 네. 나머지 이제 제가 10분을 남겨놓고서 9시까지 시간을 주셨는데 굳이 10분을 남겨놓고 끝낸 이유는 오늘 이런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 훌륭한 총장님, 성창훈 총장님과 우리 오행자 사무총장님에게 박수 한 번만 보내주세요. 제가 잠깐의 사설을 하고 싶어서 좀 빨리 끊었거든요. 제가 봉숭아 학당을 처음에 와서 조현정 부장님하고 1년간 교류를 하고 봉숭아 학당에서 무언가를 하신다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때 너무너무 어색했습니다. 막 웃고 저도 내면에 밝은 면이 가득하지만 그걸 끄집어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는 낯가리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낯가립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낯을 많이 가립니다. 속에는 아니에요. 밝은 에너지들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우리 수선아 선생님처럼 저렇게 조용하신 분도 분명히 100% 내면에 밝은 에너지가 있습니다. 네, 그걸 끄집어내는 과정이
과정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런 과정을 함께 하는 것이 저의 비덜 체험이고요. 또 여러분들과 이렇게 함께 귀한 시간을 갖게 해준 게 저한테는 이게 어떤 하나의 운명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을 개인적으로 대하고 또 직접 고쳐드리고 함께 즐거워해보지만은 물론 제가 뭐 몇십 년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길어야 7, 8년 됐지만 좀 저만의 생각이 있습니다. 요가라는 것을 정형화되게 가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비움의 요가와 덜어냄의 요가와 나머지 채워지는 요가를 앞으로도 연구해서 정말 밝고 즐겁게 이어나가고 싶은 겁니다. 요가라는 거는 결국 내 몸을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참선, 명상도 중요합니다. 명상도 중요하지만 명상은 아침에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단 1분이든 10분이든 명상은 눈을 떴을 때 바로 침대 위에서 잠시라도 나를 생각하고 나를 정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욕망과 니즈가 다 틀려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돈, 어떤 사람은 여행, 또 어떤 사람은 뜨겁게 사랑할 때 가장 행복할 수도 있잖아요. 다들 욕망과 니즈가 틀리지만 그 돈보다도 가장 중요한 돈보다도 더 중요한 게 모두가 다 알고 계시는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나가면서 맛있는 걸 먹을 때에도 누군가 같이 먹어야 행복하고 또 수다를 떨 때에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행복한 거잖아요. 맞장구 쳐주는 사람이. 이거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똑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드셔서 떠나실 때 누군가한테 물어보면 내가 좀 더 건강할 때 내 건강을 돌봤으면 조금 더 내 인생을 즐겼으면 이라는 후회가 제일 많다고 합니다. 이 세상을 떠나실 때. 그런데 제가 아름다운 죽음길 전도사라고 명명하였을 때는 오늘의 나를 책임지고 내가 오늘 무언가를 선택할 때에는 나의 남은 인생에 정말 행복한 길인가 함께 할 수 있는 길인가를 생각하면서 걷다 보니까 욕심이라는 것도 돈을 벌어도 누군가와 어떻게 쓰겠다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모든 사람이 아마 거기까지 생각이 들면 욕심이라는 거에 색깔이 틀려질 겁니다. 그런 걸 느껴보시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정말 건강 잘 지키시고 행복하신 시간들로 이어가기만 바라고요. 또 여기 이런 봉숭아 학당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런 곳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50대 이후에 모여서 자기의 어떠한 개발을 하기 위해서 이런 장을 열어두는 데가 많이 없어요. 저도 여기저기 기웃기웃 해봤지만 다들 체계화되거나 제대로 된데 컴퓨터 하나를 배우더라도 스마트폰 하나를 배우더라도 조현정 부장님처럼 1부터 10까지 가르쳐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또 그런 단체가 있다 하면 결론은 젊은 사람들 와와와 몰려서 빨리 해내기 때문에 따라가기도 어렵습니다. 그런 거 저런 거를 여기에 오면서 봉숭아 학당에 오면서 느끼면서 또 우리 오행자 교수님처럼 하나부터 10까지 밝게 몸속에 밝은 에너지를 끌어내주는 저런 분이 계신다는 것도 흔치 않습니다. 네. 또 이렇게 성창훈 총장님처럼 월요일마다 이 쌀값 반찬값 어떻게 되는지 저는 되게 궁금한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보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을 많이들 가져주시고 주변에 50대이신데 마음이 좀 아프시거나 또 누군가 함께 외로워하는 고립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한 번씩 모시고 오시면 더 많이 발전되고 저도 물론 어느 순간부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홍보를 해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이 어디까지인지 잘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함께 할 수 있는 장이 자 최근에 한 가지 성남 터미널이 있어요. 터미널이 많잖아요. 성남만 해도 서울 근교예요. 근데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폐쇄돼 가고 있답니다. 터미널이. 보셨죠? 얼마나 쇼킹합니까? 인간이 그만큼 인구가 줄어든대요. 젊은 사람들도 줄어들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밖에 안 남아요. 이제 저보다 또 더 어린 사람들이 나이 먹으면 더 많이 생기겠죠? 고령화가. 그럴 때에는 이제 세상도 바뀌어요. 챗 GPT가 거의 다 해줘서 인간들이 뭐 할 일도 많이 없어져요. 하지만 인간은 어디까지나 인간입니다.
숨 쉬고 내 건강을 잘 다스리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 맺음이 최고니까 우리가 봉숭아 학당을 더 전국이 아니고 동네 요소요소에 많이 생겨서 사람들이 외롭지 않게 살 수 있는 장을 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제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